여기서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래. 그때 f랑 g랑 같다는 거는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같다는 거야. 니네가 볼 땐 말도 안 되지. 2차 함수고 1차 함수인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거니까 애초부터 출발할 수 있는 숫자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도착할 때 공역이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f를 대응시켜서 구한 거랑 똑같이 이제 g를 대응시켜서 구한 거랑 두 개의 그림을 그릴 건데, 출발을 이렇게 두 개로 시켰을 때 얘가 대응되는 결과랑 얘가 대응되는 결과, 그것들의 결과가 똑같으면 함수가 같은 거지. 왜냐면 함수는 대응 관계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fx가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에 대응될 거고, 1을 집어넣으면 1에 대응돼. 맞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f랑 g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이 입장에서도 얘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면 되고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올 수만 있으면 두 함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의 식을 ax 플러스 b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갖고 3이 나온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가지고 1이 나온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게끔 a랑 b를 구한다. 그냥 그런 뜻이야. 알겠지? 이걸 이렇게 보고 아니 두 개가 어떻게 똑같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대응 관계식이 똑같으면 되니까 뭔가 같은 걸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치가 똑같게끔 문자를 조작한다. 알겠어요? 할 거 많아. 넘어갑시다. 자, 808번이고 아까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까지만 갖고 풀면은 이제 이 정도인데, 자, 지금부터 함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붙일 거라, 이런 뜻이야. 자,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이름 비슷하지?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 함수. 이렇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얘를 가지고 순열 조합 P, C, 팩토리얼까지 연결져서 알아야 돼. 알겠지? 일단은 뭐를 1대1 함수라고 하냐면 이 용어부터 알아야 되는데, 봐봐.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에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숫자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쳐봐. 그러면 너가 분명히 여기다가 1을 넣고 3을 넣고 다른 걸 넣었는데 다른 걸 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결과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이거를 대우명제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x1이 들어가서 나온 함수값과 x2가 들어가서 나온 함수값이 서로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려면은 x1, 2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써 있어도 똑같은 뜻이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생각해봐. 애초에 다른 값이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결과가 무조건 다르다. 그런 뜻이야.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함수를 그렸는데 2차 함수 같은 거 생각해봐. 분명히 x1과 x2를 다른 거를 집어넣었는데 다른 거를 넣었는데 나온 결과가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건 1대1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직선 같은 모양을 생각하게 되면 x1과 x2를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함수값이 다른 게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1대1이다, 그런 뜻이거든. 됐니? 그래서 이 초록색은 그냥 이 문장 자체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뜻으로 써있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뭔 차이가 있냐면,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가 되면서 정확하게 공역이랑 치역까지가 똑같은 조건까지가 추가돼야 돼.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더 넓은 범위고 그 안에서 이것까지 추가로 만족하는 애가 있어야 일부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거야, 봐봐.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데 만약에 여기에 4개, 여기 4개, 얘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각각이 다 다른 곳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우린 이런 걸 1대1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얘는 공역에 있는 원소도 4개고 치역도 4개니까 공역이랑 치역이랑 똑같은 거잖아. 요런 상황일 때 얘를 아주 스페셜하게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공역이 한 개 더 있어. 분명히 여기서 4대5로 맞짱 뜨고 있는데 한 명씩 페어로 써서 얘가 남았어. 그럼 이때는 1대1의 상황은 맞지만 남아있는 게 있잖아. 이런 거는 1대1 함수지 1대1 대응이라고 안 부른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만 있는 거야. 얘랑 얘의 차이는. 알겠나? 자, 그 다음 항등함수는 한자어인데 항등, 항상, 등, 같다. 뭐가 항상 같냐면 여기에 투입된 값이랑 여기에 나오는 결과값이랑 투입값과 산출값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 넣었으면 1 나와야 되고 5 넣었으면 5 나와야 되고 100 넣었으면 100 나와야 되고 내가 넣은 거랑 나온 거랑 결과가 똑같은 걸 항등함수라고 해. 알겠지? 상수함수는 넣은 것의 결과는 제각각으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모든 것의 결과가 항상 상수로 일정한 거를 상수함수라고 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 4개는 너무 특별하니까 이름 미리 붙인 것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래. x값은 제각각인데 함수값은 한 개로 일정한 거니까 이런 거지. 뭘 넣어도 똑같은 게 나오는 이런 상황.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4개는 좀 알고 계시고, 그럼 내가 여기서 P하고 C하고 팩토리얼이 왜 나온다고 얘기했냐면, 자, 이 봐봐. 이걸 잘해야 돼. 자, 정의역의 원소를 3개 있다고 할게, 3개. 공역의 원소를 5개 있다고 할게. 됐어요? 이때 여기서 1번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몇 개 있을까? 만들어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1대1이니까 만약에 1이 얘한테 가서 고백을 갈기면 얘가 1한테 안 가면 되잖아. 그냥 안 겹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선택권을 줄 때 너 어디 갈래라고 물어보면 얘는 5명 중에 1명한테 가겠지. 그래서 만약에 1이 여기로 갔대, 2한테. 그럼 이제 1대1이니까 얘 입장에 차례가 와도 절대 얘를 안 넘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갈 선택권 한 개 줄었으니까 4가지겠지. 그래서 만약에 2가 여기로 갔어. 그럼 마지막에 3차례에서는 이거 2개를 넘볼 수가 없으니까 3가지로 줄었겠지. 이해돼? 두 번째.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야? 몇 개야? 1대1 대응이 뭐라고?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은 상황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으려면 선택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y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여기는 3명이고 여기는 5명이면 한 명씩 소개팅 나가면 2명은 남을 거 아니야. 그 2명이 얘인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남겠지. 한마디로 안 남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건 불가능한 거야. 아예 없어. 빵개야. 이해돼? 알아들었어? 세 번째, 항등함수는 몇 개야?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거랑 나온 결과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돼? 무조건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요렇게 가는 그림밖에 없겠지. 한 가지겠지, 한 가지. 이해됐어? 마지막 4번째, 상수함수는 몇 개야? 몇 개야? 5개? 5개? 얘네가 다 같이 손잡고 1한테 가거나 다 같이 손잡고 2한테 가거나 이렇게 5가지 있겠네? 전부 다 1로 가거나 전부 다 4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 왜 이거를 PC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너네 흔히 얘기하는 OP3이잖아. 그치? 5개 중에 3개 골라가지고 나열하겠다 그런 얘기잖아. 아니면 5개 중에 3개를 골랐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3개 골라야지. 엄마 난 1하고 2하고 5가 좋아. 그럼 이제 3개 골랐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3명과 여기 있는 3명을 매칭시키는 게 3팩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너네 문제가 어려워지면 물론 기말고사 범위니까 여기는 엄청 빡세게 할 생각은 없거든? 솔직히 해봤자 까먹어. 괜히 에너지만 낭비고 그냥 빨리 돌고 다시 가서 지금 중간 대비하는 게 나아. 근데 너네가 공부할 때 집합하고 명제를 연결지어 갖고 생각하는 거랑 함수에서 요런 문제 풀다 보면은 팩토리얼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도 알았지? 됐어요? 하나만 더 할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에 써 있는 건데 그 책에 써 있는 건데 책에 안 써 있는데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있어. 증가함수. 증가함수가 뭐냐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같이 증가하는, 한마디로 x가 커지면서 y도 커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프로 그리면 그냥 오른쪽 위로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하면 돼. 근데 그거를 내가 대응관계로 생각할 땐 뭐라고 쓸 거냐면은, 봐.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 중에서 만약에 얘가 더 크다고 해봐.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작은 게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랑 큰 게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 중에 무조건 얘가 크다라고 쓰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프를 그려. 첫 번째 x값이 있고 두 번째 x값이 있어. 누가 봐도 얘가 크지.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나오는 함수값보다 얘가 들어가서 나오는 게 개미 코딱지만큼이라도 크면 돼. 그럼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한다고. 됐어?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 증가함수가 되게끔 1, 2, 3을 1, 2, 3, 4, 5로 보내는 걸 해볼게. 거의 이제 확통이죠? 순열 좋아? 자, 1, 2, 3을 1, 2, 3, 4, 5로 보내. 근데 증가함수가 돼야 돼. 됐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너가 요렇게랑 요렇게랑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러면 분명히 첫 번째 막대기의 뜻은 F1은 3이란 뜻이고 두 번째 막대기의 뜻은 F2가 4란 뜻이야. 세 번째 막대기의 뜻은 F3이 1이란 얘기지. 그러면 분명히 요 내용에 의하면 더 큰 게 들어가면 결과가 더 크라 그랬거든? 근데 제일 큰 대빵 3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작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애초부터 지금 상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 1하고 2하고 3을 넣었을 때 이런 상태니까 얘가 들어가서 나오는 것보다 얘가 들어가서 나오는 게 더 커야 되고 얘가 들어가서 나오는 게 더 커야 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제일 작은 거 가져가야 되고 얘가 그 다음 거 가져가야 되고 얘가 제일 큰 거 가져가야 돼. 근데 이걸 내가 노가다로 쓰면 안에인 이거 돼 안 돼? 되지?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그러면 이거를 뭐 될 때까지 다 셀 거냐 이거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에바잖아, 그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봐봐. 너가 대답해. 여기서 나오는 결과랑 여기서 나오는 결과랑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같을 수가 있어? 없지. 여기에 등호가 없잖아. 무조건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제일 커야 되지. 그럼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동그라미랑 여기에 세모랑 여기에 네모가 숫자가 다 다른 거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몇 개 필요해 지금? 그 세 개를 어디서 골라야 돼? 여기서 골라야지. 공역이니까. 5개 중에 얘네가 될 만한 숫자 3개를 일단 골라놓고 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네가 고른 거 너 하나 불러봐. 예시 하나 불러봐. 2, 4, 5 좋아. 골랐어? 엄마 나는 2하고 4하고 5를 고를래 이랬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 새끼들을 얘네들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겠지. 근데 그거를 무조건 이 순서 크기대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가 고른 것 중에 제일 작은 건 얘한테 줘야 돼. 제일 큰 건 얘한테 줘야 돼. 중간 거는 중간 거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너가 고른 순간 그거를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니까 C야. 10가지야. 알아들었어? 저런 게 나오는데 저런 게 나오는 이걸 잘해야 되는데. 대답해봐. X집합에 1, 2, 3, 4가 있단다. Y집합에 1, 2, 3, 4, 5, 6, 7이 있단다. 그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구해? 이 말 자체가 그냥 증가함수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럼 난 지금부터 1 넣고 2 넣고 3 넣고 4를 넣었을 때마다
나오는 결과가 있을 텐데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건 절대로 하나도 없어. 무조건 숫자가 하나는 네모, 하나는 세모, 하나는 하트, 하나는 별표 이렇게 있을 거야. 다 다를 거야. 근데 그게 무조건 크기 순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7개의 숫자 중에 누가 네모 할지 누가 세모 할지까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 4개가 될 만한 거 4개를 가서 쇼핑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른 게 1하고 2하고 5하고 7이야. 그럼 그때 네가 골라놓은 거를 그냥 크기 순대로 주면 되지. 그냥 뽑는 순간 끝났어. 배치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이런 거를 어렵게 낼 거야. 나중에 막 합성함수까지 섞어가지고 막 그냥 머리 터져 그냥. 그래서 요거는 거의 초반 부분 내용은 막 별것도 아닌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하다 보면 무슨 순열조합 문제 푸는 것처럼 바뀐다고. 알았지? 그래서 기말 때 열심히 합시다. 여기는 애들이 다 못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가 블루오션이야. 애들이 다 못해. 자, 문제 보자. 808번.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지금은 그냥 말뜻 공부하는 거니까 1대1 대응 구하면 되지. 1대1 대응 무슨 뜻이라고? 1대1 함수로 하나씩만 연결돼 있으면서 치역이랑 공역이랑 비어있는 게 없으면 돼. 근데 여기에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정의역, x값 전체 다 그려야 되고 y값 전체 다 그려야 돼. 아까처럼 그림 일부 그리고 뜯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그리는 거야. 그러면 1번 그림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기역이지. 됐어? 1대1 대응 돼, 안 돼? 되지. 다 하나씩밖에 안 만나고 비어있는 x도 없고 비어있는 y도 없어. 니은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 그릴 줄 알아야 돼. 절대값이 없는 버전의 x를 그린 다음 아래쪽에 존재하는 걸 접어서 올린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딱 봐도 벌써 1대1이 안 되죠. 그지? 물론 그거를 1만큼 더해서 평행이동을 갈 거지만 그래봤자 0,1에서 꺾여있는 V자 그래프인 거잖아. 하나의 Y를 여러 개 X가 참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니은 안 되고 디귿 되니 안 되니? 디귿 2차 함수지. 2차 함수면 이렇게 생겼지. 벌써 하나의 Y를 여러 개 X가 갖고 가잖아. 안 되지. 근데 리을 봐봐. 잘 생각해봐. X가 0보다 클 때는 2X를 그리래.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는 Y축 기준으로 오른쪽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지, 여기. 여기다가는 2X를 그리래.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2짜리니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잖아. 거기다가는 X를 그리래.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삑 하고 꺾여 있긴 하지만 아무튼 1대1 대응은 맞지 않을까? 정답은 기억하고 리얼이다. 이렇게 고르라는 얘기야. 자, 819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해보세요. 요 개수 구하려고 제가 P니, C니, 팩토리얼이니 막 그런 거 얘기한 거야.
해볼까?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래 1, 2, 3, 4를 1, 2, 3, 4로 보내라는 거지. 1대1 대응의 개수, 자 일단 함수의 개수를 p라고 하래.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함수의 개수니까 1, 2, 3, 4를 1, 2, 3, 4로 보내는 상황을 할 때 그지? 얘가 한 명한테만 가면 되지. 얘가 두 명한테 동시에 퍼지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먼저 모든 함수의 개수 p를 구하려면 민준아? 자 먼저 내가 1을 보낼 거야. 1이 도착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보내는 거 몇 가지야? 왜요? p를 구하는 거야. 그냥 함수의 개수.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1을 1로 보냈어. 그러면 2가 1로 가면 안 돼? 그치? 2가 1로 갈 수 없는 거는 1대1 대응 구할 때 하는 거잖아. 그냥 함수 구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1 보내는 것도 4가지고 2 보내는 것도 4가지고 3 보내는 것도 4가지고 4 보내는 것도 4가지라고. 그래서 p는 256이야. 4의 4제곱. 그 다음 q. 그 중에서 1대1 대응이래. 그때가 1 보내는 게 4가지였으면 얘가 1로 갔을 때 2는 절대로 여기 못 가니까 그때 얘가 3으로 바뀌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이거?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무조건 집어넣은 거랑 결과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것만 항등함수지. 항등함수는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인 거야. 그리고 상수함수는 모두가 같은 값으로 연결되면 되니까 싹 다 1로 가거나 싹 다 2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이건 4가지가 되겠지. 맞지? 이 단어들을 잘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여기까지가 일반 함수였어. 그냥 함수. 여기 단원의 내용이 좀 많아.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 봅시다. 지금부터 할 거는 합성함수.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되는 주제들이 이런 거야. 함수라고 하는 거 단원 안에 그냥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렇게 단원이 3개 있는 거고 그 중에 지금 이거 하나 끝난 거니까 이거 2개 남았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자, 합성함수인데 말 그대로 합성이야. 2개를 섞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지. 됐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 2개를 그릴 거거든. 첫 번째 함수가 만약에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함수야. 그리고 걔를 내가 f라 그래. 그리고 두 번째 함수를 이번에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라고 하고 이 함수 이름이 만약에 g라고 있다고 쳐봐.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이 다른 거거든. 얘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 얘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원소인 a가 여기서 b에 해당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원소인 b가 여기서 c에 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딱 봤더니 x에 있었던 a는 말이야 f라는 함수를 타고 가서 b에 도착을 했다? 근데 얘가 그럼 b에 도착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g라는 함수를 타고 가면 마지막에 c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p이면 q이다인데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p이면 r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x에서 y를 갔다 y에서 z로 간다. 그럼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애초에 생판 남이었던 두 함수가 있는데 그 두 함수가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함수에 도착하는 부분의 공역과 두 번째 함수에 출발하는 부분의 정의역이 뭔가 이렇게 좀 일치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그 두 개를 엮어서 쓸 수 있겠지. 이해됐어? 지금 여기랑 여기랑 애초에 같은 함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같은 집합이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 방에 섞어서 쓰게 되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이번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됐니? 여기에 있었던 a가 f를 타고 b에 갔는데 그 b가 다시 g를 타고 가서 c까지 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 상황을 요약해보면 이런 거지. x를 출발해서 z까지 가는 특급 열차가 있다. 그러면 그 a는 결국
요 함수를 타고 가서 C에 도착하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됐지? 별거 없어. 근데 생각해보면 두 생판 다른 함수를 이렇게 합쳐갖고 봤더니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봐라. 여기만 보면 얘를 F라고 불러. 여기만 보면 얘를 G라고 불러. 그럼 이거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지? 이 새끼에 이제 이름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야. 됐지? 그거를 이제부터 뭐라고 쓰냐면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뭐냐면 G 서클 F라 그래. 됐어요? G 서클 F. 여기 있는 거를 말 그대로 동그라미라서 원이라고 생각하면 서클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점이라고 읽으면 닷, 도트 찍었다, 닷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 그래서 G.F라고 하든 G 서클 F라고 하든 한국말로 G 합성 F라고 하든 같은 거야. 그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선생님, 한국 사람이면 글씨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니까 F가 먼저고 G가 나중이잖아요. 근데 왜 G를 앞에 쓰는 거죠? 같은 그런 질문만 해결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생각해봐. 니네 말이 맞아.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렇게 쓰는 거다 보니까 함수를 먼저 어디서 해결해야 돼? F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F를 해결해서 나온 결과값을 마지막에 G에 넣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봐봐.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B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G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C가 돼요. 맞죠? 이 두 개를 여기다 써볼게.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B고 G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C야. 그럼 마치 얘를 요 B라는 거 대신에 요 B라는 거 대신에 요 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G 안에다가 FA를 쓰겠다. 그치? 약간 졸라 이상하게 생겼지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숫자를 여기 넣겠다 이런 거니까. 그럼 얘가 C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원래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혼합계산이라고 항상 괄호를 먼저 풀지.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잖아. 그럼 이게 순서가 이런 거야.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물론 얘도 괄호인데 그 안에 진짜 더 작은 괄호가 얘가 있으니까 이거는 A라는 값을 F에 먼저 넣고 그 나온 결과치를 B에다가 또 넣겠다 이런 얘기잖아. G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F를 먼저 하고 있는 게 맞지. 얘가 먼저 하는 거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그림 상태대로면 F를 먼저 한다? 그걸 나중에 G에 넣겠다. 맞죠? 근데 그거를 표기하는 방법을 따라 쓰다 보니까 얘를 먼저 하고 그걸 나중에 함수 G에다가 넣는 것처럼 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G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봐봐, G가 왼쪽에 있잖아. F가 오른쪽에 있고. 알겠어? 근데 이거를 앞뒤 맥락 다 빼고 F가 왼쪽인데 여긴 왜 G가 왼쪽이지? 이게 아니라고. 알겠어?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상황을 이렇게 G 서클 F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에다가 A가 들어가면 C가 나온다라고 쓰기도 한다. 즉 얘랑 얘는 완전히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정의야,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요 관계였던 식 1번, 요 관계였던 식 2번 이 두 개를 짬뽕해갖고 같이 쓰는 걸 공부한다. 짬뽕해갖고 같이 쓰는 걸 공부한다. B니까 B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었을 뿐이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 보다시피 G가 왼쪽에 있고 F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를 G 서클 F라고 부르기로 한다. 알겠지? 그래서 얘랑 얘는 완전 같은 뜻이고 당신들이 할 거는 요렇게를 먼저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여기다가 G에다가 넣겠다고 보는 거지. 알겠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건 옛날에 나를 한 번 이상 괴롭힌 주제야. 난 분명 그렇게 생각했어. 얘가 왼쪽인데 왜 얘가 바뀌었지? 하다 보면 당연한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고 자 23번 봅시다. 자 갈수록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 fx가 여기 투입되는 x값이 1보다 이상이냐 작냐에 따라서 얘냐 얘냐가 달라지고 있다. 그지? 그리고 gx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투입되는 값을 고스란히 제곱해서 2를 뺀 걸로 쓰자. 그런 뜻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 서클 G를 한 다음에 2를 넣어라. 그 다음 G 서클 F를 한 다음에 0을 넣어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배운 그대로 이 표현은 뭐랑 같다? F 괄호 안에 G2가 들어있다는 거랑 같은 거라고. 요거는 G 안에 F0이 들어있는 거랑 같은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G2가 얼마인지를 먼저 할 거겠지. F0이 뭔지를 먼저 하겠지. G2가 얼마냐면 여기다가 2를 넣을 거니까 G2는 그냥 숫자 2잖아. F0은 F한테 0 집어넣을 거니까 둘 중에 0을 집어넣을 거면 아래다가 넣겠지. 그럼 이 말은 X값이 여기에 해당하면 결과가 맨날 3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상수함수라고. 뭐를 넣어도 무조건 3이 나온다고. 그럼 얘는 3인 거지 그냥. 그래서 앞에 거는 F2라고 보고 뒤에 거는 G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G3은 3의 제곱에다가 2 빼는 거니까 7이고 F2는 2는 위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1이라고 나오겠지. 두 개를 더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난잡한 표현만 잘 공부하시면 되고. 자, 27번. 자, 이거야. F 서클 G 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써있다고 봐도 돼. 여기다가 요런 거. fx랑 gx랑 합성했다 그냥 그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G 서클 F는 G에다가 fx를 합성하겠다 그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fx라는 식을 뭐 이렇게 블라블라 쓰기도 하지만 그냥 대충 f라고 쓰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줄임말 버전으로 써 있는 거야. 그걸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거라는 거지. 같은 말인 거고. 근데 문제가 F 서클 G를 한 거랑 G 서클 F를 한 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요 결과랑 같게 나오면 된다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얘를 쓰겠다는 건 뭐냐면 F라는 함수식 안에다가 GX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GX가 뭐냐면 얘야. AX 빼기 3. F에다가 AX 빼기 3을 넣자 이런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G에다가 fx를 넣자 이런 거니까 G 안에다가 넣어야 될 게 2x 더하기 6을 집어넣자는 거지. 됐니?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fx가 2x 더하기 6이었어. 그걸 보고 f에 ax 빼기 3을 구하재. 그럼 이 말은 이 x값의 역할을 하는 거 대신에 얘를 넣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x값 대신에 얘를 넣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배의 ax 빼기 3을 해놓고 마지막에 6을 더하자 이런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gx는 ax 빼기 3이라고 써있는데 이번에 g에다가 2x 더하기 6을 구합시다 라고 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x값 대신에 요 놈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a 곱하기 이 x라는 자리 대신에 얘가 들어오면 되니까 2x 더하기 6 해놓고 마지막에 빼기 3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막 야식꾸리하게 뭐야 이게 비슷하게 생겼네 싶은 이 결과가 계산했더니 똑같으면 돼. 자, 위에 거를 풀면 나오는 거는 그냥 2ax지. 아래 거를 풀면 나오는 거는 2ax에다가 6a 빼기 3이지. 너랑 너랑 똑같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이쪽이 0이면 되지.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a가 2분의 1이니까 마지막에 답 낼 때 G4는 4a 빼기 3이잖아요? a가 2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연승 알아들어? 이해됐어요? 자, 31번. 합성함수는 다 끝내고 역함수하러 가야지. 아, 그리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있거든? 그건 너네 시험기간 끝나고 하루 날 잡고 특강으로 할 거니까 넘겨봐. 그거 오늘같이 막 20분 깔짝한다고 될 주제가 아니야. 지금 뭐냐면
fx가 이거일 때 f 합성 f라고 하는 요거 그래프 한 방에 그리는 공식이 막 있어. fx가 막 이렇게 생겼으면 합성을 하게 되면 막 이렇게 생겼고 막 그런 거 그려야 돼. 근데 이거는 뭐 오늘 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넘어갈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어디 뺄 거냐면 미리 빼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있겠지. 아, 이거 RPM이라 없구나. 뺄 게 없네. 좋아, 좋아. 자, 됐어. 831번. F 합성 fx가 요거래. 근데 fx는 4x 더하기 3이래. 아니. fx는 ax 더하기 b래. 됐지? 그럼 이게 되게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뭔 소린지 천천히 해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f 안에다가 fx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f 안에 fx를 집어넣겠다는 게 여기서 보면 요 x값 대신 fx가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fx를 넣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말뜻은 a 곱하기 fx 더하기 b를 하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a 곱하기 fx인데 다시 그 fx 자리에 넣어야 되는 게 다시 이거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b를 또 더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열심히 전개해보니까 a 제곱의 x 더하기 ab 더하기 b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얘를 한 땀 한 땀 천천히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결과가 4x 더하기 3이다 라고 하려면 요 자리가 4고 요 자리가 3이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문제가 a가 양수라고 문제 처음에 그랬으니까 결국 a제곱이 4인데 a가 양수면 a는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a가 2가 됐으면 요만큼 자리는 3b가 되는 거고, 3b가 3이니까 b는 1이겠지. 됐지? 그래서 fx의 식이 2x 더하기 1 된 거니까 f3을 구하면 답은 7이다 하고 넘기겠다는 거지. 자, 2개 하고 또 쉬었다 할게요. 34번. 주여 다 알아들어? 자, 여기 봐.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gx는 2차 함수 하고 hx는 몰라.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뭐라 했냐면 f 서클 hx, f 합성 hx를 했더니 그게 gx랑 똑같대 라고 써있는 거지. 그죠? 쫄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이거 어떻게 써요? 좌변 뭐라고 써요? f 안에다가 hx를 넣겠다 그런 뜻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풀었더니 마지막에 결론이 gx랑 같다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자, f 안에다가 hx를 넣겠다는 거는 여기 있는 x값 대신에 hx가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말은 마이너스 2 곱하기 hx 더하기 1인 거지. 그지? 근데 이 hx가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를 마이너스 2배 하고 1을 더했다. 그러면 그게 얘랑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gx의 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자는 거지. 그지? 그러면 1을 넘긴 다음에 1을 넘긴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hx의 식만 땅 하고 남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처음에 막 이런 거 보고 이게 뭐지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배운 대로 천천히 푸는 거야. 알겠지? 자, 38번.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RPM이 많이 너네를 배려해줘가지고 주제가 여기까지서 끝난 건데, 아까 전에 제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막 팩토리얼 C 얘기했잖아.
그거를 이 합성함수랑 엮어가지고 내면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파. 지금 이런 표현을 잘 보자는 거지. 봐봐. 일단은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래. 응, 그래. 그 다음에 f의 이 99제곱 1,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형태를 봤더니 이렇게 써있거든? 봐봐. f에 n 플러스 1제곱이 있으면 얘는 f랑 f의 n제곱을 합성한 걸로 보겠다. 이런 뜻이야. 천천히 해봐. 어떤 형태가 띠꺼울 때는 숫자를 천천히 넣는 거야. 만약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잖아? 그럼 이게 f의 제곱을 하면 f 합성 f라고 똑같이 쓰겠다는 거지.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었으니까 이게 f1제곱이잖아. 근데 f1제곱을 f라고 쓰겠다며.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를 f의 세제곱처럼 보겠다는 건데, f의 세제곱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fx를 세제곱하라 이게 아니라 f라는 함수를 합성을 이렇게 하라는 거지. 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원래는 이거잖아. 여기까지 쓰는 거잖아.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이 말 자체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다시 f 합성 f로 바꾸면 사실상 FFF를 섞은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지수의 개수만큼 F가 써있다는 뜻이겠지? 예?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또 99처럼 너무 얘가 급발진했으니까 하나씩 해볼게. 자, F 세제곱의 1 구하래. 할만하지 이 정도는. 99번 쓰는 건 미친놈이고 3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뭔 뜻이야? F 합성 F 합성 F 해놓고 1 넣어라 뭐 그런 거잖아 지금. 예? 지금 문제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봐봐. F가 3개니까 세제곱으로 쓰겠다. 알아들었지? 이거 천천히 어떻게 풀어? 요만큼은 냅두고 F 합성 F는 냅두고 얘를 먼저 생각하면은 F1이라는 걸 계산하잖아. F1이라는 걸 계산해서 그 결과를 분홍색 함수에다가 넣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F1이 얼마냐면은 2네? 그러니까 얘는 F 합성 F에다가 2를 한 거랑 같은 거지. 그럼 천천히 또 F를 해놓고 F2를 하겠다는 거지? 이건 뭔 뜻이야? 여기다가 2를 넣자는 거지. 그럼 1 나오겠지. 요거 1이지. 그럼 얘는 F1이랑 같지. 그럼 다시 2지. 그러니까 1, 2, 1, 2, 1, 2 졸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근데 한번 이렇게 천천히 써볼게. 아무튼 세제곱은 그런 뜻이야. 그럼 이걸 처음부터 여기다가 99번 쓰고 풀 게 아니라 나처럼 해보라고. 처음부터 다 써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어떤 식의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너가 눈치만 채면 끝나는 거야. 됐어요? 불러줘봐. F1은 얼마야? 첫 번째 거는? 이걸 해야 쉴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에 1제곱이니까 얘를 없는 것처럼 보란 얘기지 그냥. 얼마야? 2. 그러면 얘는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F를 2번 그려 먼저. 근데 사실상 F를 2번 그리고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알갱이가 방금 나왔던 요 녀석이라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합성을 연달아서 쭉 하란 얘기는 방금 나온 그 따끈따끈한 결과를 집어넣으시오란 뜻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뭐게? 다시 인 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요만큼의 표현이 얘랑 같은 거니까 그거를 여기 넣겠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그냥 방금 나온 결과를 F에다가 한번 다시 집어넣으란 얘기지 그냥.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21, 21, 21 왔다 갔다 하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F의 99제곱을 쓰라 그러면 규칙상 지수가 홀수였을 때를 2가 나온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2라고 쓰겠지. 여기가 짝수 거듭 제곱이 나올 때는 1이라고 나올 거고. 됐니? 자, 내가 여기다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이거를 너네가 답하고 쉴 거야.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 쉽게 줄게, 쉽게. 이거 3이라고 쓴 거고, 이거 f야. 된다. 해보세요. 요것만 되면 돼. 아니 뭐 손가락 써도 돼. 눈을 안 해도 돼. 이 동의해? 진짜? 2 틀리면 안 쉴 건데. F3이 얼마야? F3 1이야? 눈이 있으면 1이지? 그러면 F제곱의 3을 뭐라고 읽어야 돼? 방금 나온 결과를 F에다가 넣은 거라고 보자는 거야? 얼마야? 2. 그럼 F 세제곱의 3은 뭐야? 방금 나온 결과를 넣자는 거야? F2야. 얼마? 3. F 4제곱의 3은 뭐야? 방금 나온 결과를 넣자는 거니까 그냥 F3이야. 다시 1이지? 그러면 지수가 1이면 1, 2면 2, 3이면 3 나오는 거네? 그지? 그지? 그렇게 하다가 4부터는 다시 처음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겠지. 3개 단위니까. 그러니까 F의 20제곱은 F의 2제곱이랑 같겠죠. 그러니까 답은 2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쉬었다가 역함수 하면 됩니다. 오늘 쉬었다 합시다.